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모두 재밌게 보고 계시죠? 이 작품을 보면 볼수록 왜 전 세계가 열광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진짜 이 작품은 너무 잘 만든 작품이고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부분을 잘 긁어주는 진짜 사이다 같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선 3, 4화에서 완벽한 스승의 가면을 쓴 추악한 괴물을 목격하며 큰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베일을 벗은 5화와 6화는요. 그야말로 우리의 혈압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리는 역대급 빌런들의 등판과 함께 시청하는 내내 가슴이 답답해 터질 것 같은 분노와 서글픔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이번 5화와 6화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법의 악용입니다. 원래 법이라는 것은 억울한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가장 신성한 테두리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악용해서 아무 죄 없는 선량한 사람들의 영혼을 난도질하고 학교를 지옥으로 만드는 괴물 같은 학부모와 촉법 소년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진짜 이번 5화와 6화도요, 역대급이었어요. 어찌 보면 이번 에피소드들은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 현장이 가장 아픈 고름을 아주 날카롭게 도려낸 명작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가슴이 먹먹해지는 감동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서사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드라마 5화의 시작은 참혹하리만큼 서늘합니다. 한 초등학교의 교실, 젊고 선량한 최지선 담임 선생님이 차가운 어둠 속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포문이 열리죠. 다행히도 죽음의 문턱 바로 그 직전의 순간 교권보호국의 이말림 감독관이 섬세하고 자연스럽게 그녀의 마지막 선택을 저지해냅니다. 이후 교권국은 학교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리상태 전수 검사를 시행하며 최지선 선생님을 임시 휴직 처리하고 안전하게 보호막을 쳐줍니다. 그리고 그녀를 대신해 그 엉망진창이 된 초등학교 교실에 우리의 나아진 감독관이 임시 담임으로 보란듯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힐링과 코믹한 반전이 터집니다. 특전사 출신의 조폭들도 단신으로 씹어먹던 그 무시무시한 전투 괴물 나아진이 껌딱지 같은 초등학생 무리에게 잡혀 쩔쩔매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들 손잡고 화장실에 데려다줘야 하질 않나, 땀을 뻘뻘 흘리며 알록달록 종이접기를 해줘야 하질 않나, 온 교실을 뛰어다니는 초딩들이 통제 불능 아수라장 속에서 나아지는 넛이 나간 표정을 짓습니다. 실제로 촬영할 때도 이게 참 쉽지 않았다고 하더니 실제 우리의 삶이나 드라마나 초딩들은 쉽지 않습니다. 이 고된 임시교사 생활을 하던 도중 나아진의 머릿속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약혼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정말 이렇게까지 힘든 거였냐라며 씁쓸하게 되뇌는 그의 눈빛을 통해 이 초등학교 교실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최지선 선생님의 가슴 아픈 과거 서사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이 학급에는 우진이라는 유독 자존감이 낮고 위축되어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뒤에는 사사건건 학교 교육에 개입해 사람의 피를 말리는 우진이 엄마라는 거대한 장벽이 버티고 있었죠. 우진이 엄마는 처음에는 겉으로 다정하고 정중한 부탁에 형식을 취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교사를 완벽하게 지배하려는 잔인한 가스라이팅 문자 메시지를 시도 때도 없이 쏟아냅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시끄럽다고 절대 야단치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의기소침해집니다. 인사할 때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는 걸 강요하지 마세요. 부담감 때문에 자존감 떨어집니다. 아이들끼리 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우리 아이 편만 들어주세요. 지시나 명령조보다는 항상 권유와 부탁의 어조만 사용해주세요. 여러분, 상식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감시와 민원 폭탄을 받으면서 어떻게 제대로 된 교사직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 기가 막힌 건 우진이 엄마는 자식이 기죽을까봐 이런 민원을 넣는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우진이가 저렇게 자존감이 바닥나고 의기소침해진 진짜 원인은 바로 자기 자신, 그 숨막히는 엄마의 비틀린 집착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우진이 엄마의 갑질이 낮과 밤, 주말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내내 교사의 숨통을 조여왔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이 학부모는 최지선 선생님의 지극히 사적인 개인 SNS 계정까지 스토킹하듯 찾아내어 문제를 삼습니다. 선생님이 퇴근 후 친구들과 모여 가볍게 한잔 나누며 찍은 너무나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상 사진을 두고 감히 교사의 자질 운운하며 사생활을 지적질한 것이죠.
겨우 숨 한 번 쉴 수 있는 그 작은 쉼터마저 짓밟아버린 겁니다. 견디다 못한 최지선 선생님이 교장실로 달려가 이건 수업과 아무 상관없는 제 사생활인데 이런 것까지 민원이 들어온다고 분통을 터뜨리자 돌아온 교장 선생님의 대답은 더 씁쓸합니다. 문제를 해결해주기는커녕 학부모들 보기 안 좋으니 그냥 SNS 아이디를 바꾸거나 탈퇴하는 게 어떠냐는 소극적인 방관뿐이었죠. 사실 교장 선생님도 우진이 엄마라는 최악의 학부모에게 치를 떨고 있긴 했습니다. 전임 선생님들에게도 하도 악질적인 민원을 넣어대길래 교장직을 걸고 고소도 해보고 설득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학부모 단체를 선동한 집단 투고와 무차별 폭탄 민원뿐이었으니까요. 학교 전체의 시스템을 쥐고 흔드는 교권 침해의 끝판왕이자 괴물이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교장 선생님의 권유대로 SNS를 지우고 그래 다 잊고 오직 내 눈앞의 아이들만 바라보자 다짐하며 텅 빈 교실을 홀로 청소하던 최지선 선생님. 정말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어서 참된 교사가 되고 싶어서 눈물을 삼키며 노력했던 너무나 멋지고 눈물겨운 선생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이 엄마라는 괴물은 기어코 그녀의 방어선마저 무참히 짓밟아버립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폭언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감히 교사의 집 앞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며 교사 자격을 운운하죠. 급기야 우진이 아빠라는 인간까지 합세해 부부가 쌍으로 최악의 갑질을 시전합니다. 한창 아이들이 대낮에 수업을 받고 있는 교실 문을 쾅 열고 들어와 험악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더니 수업 중인 담임 선생님을 대놓고 무시하며 우진이를 강제로 끌고 나가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짓까지 저지릅니다. 그리고는 적반하장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권력형 갑질을 동원하더니 최지선 선생님을 무려 아동학대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해버립니다. 단지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죠. 하지도 않은 아동학대 혐의 때문에 선량한 교사가 경찰서에 불려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야 했고 우진이 엄마의 악의적인 거짓 선동에 속아 넘어간 다른 학부모들까지 가세해 아동학대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길 수 없다라며 집단 민원을 넣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엄혹한 마녀사냥 앞에서 교장 선생님마저 고개를 숙인 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라는 절망적인 말을 건넬 수밖에 없었죠. 세상 그 어디에도 내 편은 없고 거대한 거석 같은 학교 시스템마저 나를 버렸다는 극심한 고독감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 최지선 선생님은 결국 다이어리에 피눈물을 흘리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최지선 선생님의 한 맺힌 다이어리를 통해 모든 진상을 알게 된 나와진 감독관의 눈빛이 마침내 뒤집어집니다. 나와진은 그녀가 받았던 그 잔인한 고통과 지옥을 우진이 부모에게 고스란히 100배로 되돌려주는 거울치료 참교육을 시작합니다. 우선 나와진은 우진이 엄마에게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대기 시작합니다. 어머님, 우진이가 오늘 받아쓰기를 하는데 연필을 쥐어줄까요? 샤프를 쥐어줄까요? 지금 우진이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데 오른쪽 칸으로 보낼까요? 왼쪽 칸으로 보낼까요? 라며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 그녀의 일상을 완벽하게 파괴해버립니다. 참다 못한 우진이 엄마가 눈이 뒤집혀 학교로 찾아와 내가 연락하기 전까진 절대로 전화하지 마라. 이 일로 지금 우리 남편이 화가 많이 났다. 라고 악을 쓰자 나와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곧바로 우진이 아빠가 근무하는 은행 직장으로 다짜고짜 찾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객이 지켜보는 은행 한복판에서 과거 우진이 아빠가 최지선 선생님에게 했던 방식과 비슷하면서도 사뭇 다른 장면을 연출하는데요. 곧장 우진이 아빠 앞에 무릎을 꿇은 나와진은 울먹이며 호소합니다. 아버님, 제가 우진이 시험지 틀린 문제에 빗금을 쳐서 그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제발 저를 학교에서 잘리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라며 대놓고 망신을 줘버린 거죠. 이 강력한 역갑질 앞에 우진이 아빠가 이성을 잃고 나와진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주먹을 날리는 순간 우리의 나와진이 누구입니까? 그 더러운 손목을 단숨에 비틀어 제압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뼈를 때립니다.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고 싶으면 그 화부터 좀 죽이지? 이 사건으로 인해 우진이 부모는 서로를 탓하며 격렬한 부부싸움을 벌이고 다음날 머리끝까지 화가 난 우진이 엄마는 다시 교장실로 쳐들어와 고함을 지르며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교장 선생님의 반응이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나무처럼 단호하고 꼿꼿한 태도로 학부모를 쳐다보며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교장실을 무단 침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임을 고지하죠. 그리고 시청자들의 가슴을 뻥 뚫어버리는 역대급 명대사를 날립니다. 학부모님, 우진이가 어머니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자녀이듯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한 누군가의 가정에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녀입니다. 내 자식이 소중하다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똑똑히 아셔야지요. 사실 늘 방관만 하던 교장 선생님이 이토록 용기를 내어 학부모의 갑질에 맞서 싸울 수 있었던 이면에는 나와진 감독관의 가슴 뭉클한 부탁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와진은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었죠. 교장 선생님, 지금 저렇게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최지선 선생님에게 당신은 단순한 직장 상사가 아니라 인생의 길을 먼저 걸어간 선배 교사입니다. 당신들 또한 그 시절 이제 막 교단의 선 새내기 후배들과 똑같은 절차와 상처를 밟으며 여기까지 올라오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제발 벼랑 끝에 선 당신의 소중한 후배 선생님을 모른 척하지 말고 선배로서 손을 잡아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 지점에서 정말 가슴 깊이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교장, 교감, 학년 주임이라는 건 그저 시스템이 부여한 직급과 역할일 뿐 그들의 본질은 모두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 가르쳐보겠다는 똑같은 사명을 품은 선생님이라는 그 위대한 시작점을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교권 속에서 점점 참된 후배 교사들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선배가 후배를 지키기 위해 방패를 들어 올리는 연대는 실로 묵직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결국 나아지는 법망을 비웃던 우진이 엄마를 완벽하게 무너뜨립니다. 우진이 엄마는 마지막 발악으로 다른 학부모들을 선동해 최지선 선생님과 나와진을 학교에서 완전히 매장하려는 더러운 여론전을 기획했지만 나와진은 이미 그들의 커뮤니티를 선제 타격해 진실을 모두 폭로해둔 상태였죠. 학교로 복귀한 최 선생님을 찾아와 표독스럽게 날뛰던 우진이 엄마는 나와진의 손에 이끌려 정작 자신이 한 번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아들 우진이의 진짜 속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최지선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그 교실에서 우진이는 최지선 선생님과 함께 있었는데 어린 우진이는 엄마의 가스라이팅과는 전혀 다르게 최지선 선생님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되려 자기 엄마 아빠 때문에 매일 눈물 흘리며 고통받았을 최지선 선생님을 향해 작은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 우리 엄마 때문에 미안해요 라고 서글프게 사과하고 있었죠. 부모라는 이름에 비틀린 이기심이 정작 자신의 소중한 아이의 영혼을 얼마나 잔인하게 파괴하고 있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5화의 엔딩에서 우진이 엄마는 교육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사실 유포, 아동학대 방조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는 인과응보의 결말을 맞이합니다. 시청하는 내내 고혈압으로 뒷목을 잡게 만들었지만 부모의 이기적인 갑질이 한 가정과 학교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지를 뼈아프게 증명해준 최고의 에피소드였습니다. 5화가 법을 악용한 학부모의 매운맛이었다면 이어진 6화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뜨겁고도 위험한 화두죠. 바로 법을 비웃으며 범죄를 일삼는 촉법소년들의 충격적인 실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6화의 시작은 그야말로 분노 없이는 볼 수 없는 폭주극입니다. 앳된 얼굴을 한 14살짜리 촉법소년 4인방. 이 녀석들은 대로변을 돌며 문이 열려있는 차량을 물색하더니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를 통째로 훔쳐타고 면허도 없이 도심을 무자비하게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도심 전체의 교통을 마비시키는 것은 물론 횡단보도를 건너는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광란의 폭주를 일삼죠. 추격에 나선 교권국 감독관들마저 차량 충돌로 진짜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다행히 크러쉬 넘치는 이말림 감독관의 전술적인 도움으로 기적처럼 차량을 가로막아 폭주를 멈춰 세우고 이 촉법소년 4인방을 경찰서에 쳐넣는데 성공하는데요. 그런데 경찰서 안의 풍경이 기가 막힙니다. 이 영악한 녀석들은 이미 경찰서가 제 집 안방인 양 껄렁거립니다. 자신들이 만 14세 미만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법을 비웃고 있는 것이죠. 경찰들 또한 법적인 한계 때문에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그저 영혼 없는 훈방 조치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무력한 현실이 보여집니다. 더욱 빡치는 건 경찰서 문을 열고 당당하게 걸어나간 이 가해자 녀석들이 반성은커녕 나와진 감독관의 차량 지붕 위로 원숭이처럼 올라타더니 소화기를 난사하고 사정없이 유리창을 박살낸 뒤 조롱하며 도망쳐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현실이 이렇다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로 보는 이들의 피를 거꾸로 솟구치게 만드는 최악의 무법지대였습니다. 이 심각한 초법적 사태를 보고받은 최강석 교육부 장관은 즉시 소년 범죄의 온상이 된 학교에 교권보호국을 투입하라는 정경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나와진과 이말님이 학교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몇 가지 기묘하고 이상한 정황들이 포착됩니다. 우선 광란의 폭주 차량에 이 4인방과 함께 동승하고 있던 의문의 여자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아이의 상태가 몹시 기괴했습니다. 아이는 분명 술을 마셨다고 횡설수설하는데 몸에서는 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던 것이죠.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마치 술에 만취한 것처럼 뇌가 망가져 있는 상태, 무언가 거대한 어둠의 냄새가 풍겨옵니다. 게다가 더 이상한 건 학교 학생들의 태도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 촉법 4인방이 온갖 범죄와 악행을 저지르고 다니는 게 명백한데도 그들의 학급 친구들과 학교 학생들은 약속이나 한 듯 아무 일 없다, 우리는 아는 게 전혀 없다라며 겁에 질린 채 입을 꾹 닫고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기괴한 침묵의 커튼을 걷어내자 마침내 마주한 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악마들의 형상이었습니다. 이 촉법 4인방은 단순히 차량 절도나 폭주를 일삼던 양아치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무려 학교 내에 마약을 유통하고 있던 거대한 청소년 범죄 조직의 총책들이었던 겁니다. 이 악마 같은 녀석들은 같은 반 아이들에게 음료수에 마약을 타서 몰래 먹인 뒤 중독 증세를 일으켜 약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도록 영혼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약을 미끼로 아이들을 협박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게 만들며 고등학생들도 못할 거대한 더러운 마약 자금을 착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학생들이 이 촉법 4인방을 신고하지 못하고 침묵했던 첫 번째 이유는 자신들 또한 마약에 중독되어 원치 않는 범죄의 동업 사슬에 묵혀 있었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이 4인방이 자아내는 광기 어린 공포와 무차별적인 보복 폭력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학교와 경찰에 신고를 해도 이들은 촉법소년이라는 무적의 방패를 쥐고 있었기에 언제나 보란듯이 멀쩡하게 다음날 다시 교실로 돌아왔던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을 고발한 피해 학생을 찾아내 피가 떡이 되도록 잔인하게 보복 폭행을 가했으니 학교와 국가의 시스템이 가해자를 지켜주는 동안 피해자들은 철저히 버려진 채 지옥을 살았던 것이죠. 법의 맹점을 악용한 촉법 제도의 가장 잔인한 역설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범죄의 전말과 썩어 문드러진 정황을 파악한 교육부와 최강석 장관은 드라마 세계관 내에서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파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법적인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여 이 촉법 4인방을 일반 소년원이 아닌 소년교도소로 다이렉트로 수감시키는 전무후무한 초강수를 둔 것이죠. 처음에는 소년교도소에 들어오면서도 어차피 우린 촉법인데 니들이 어쩔 거냐며 의기양양하게 킥킥거리던 4인방. 하지만 그곳은 법망의 온실이 아닌 진짜 날것의 지옥이었습니다. 교도소 내부까지 직접 따라 들어온 이말림 감독관이 자비 없는 서슬 퍼런 무서움을 뼈저리게 맛보고 그곳에 수감되어 있는 진짜 강력계 소년범들이 살벌한 규율 앞에 직면하자 녀석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였는지를 깨달으며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합니다. 교도소 안에서 어떻게든 깽판을 쳐서 부모들에게 연락해 빠져나가려 발악을 해보지만 그것이 이곳에서는 오히려 자신들의 목숨줄을 실시간으로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살행이라는 걸 온몸으로 배우게 되죠. 한편 자식들이 교도소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핏대를 세우며 교육부 청사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던 촉법 4인방의 학부모들. 마침내 학교 대강당에서 촉법 4인방과 그들의 막장 부모들이 대면하게 됩니다. 부모들은 어떻게 감히 14살밖에 안 된 불쌍한 내 아이들을 교도소에 집어넣을 수가 있냐라며 길길이 날뛰는데 그 모습 속에서 아이들이 왜 저런 괴물로 자랐는지 그 부모들의 썩어빠진 법 인식과 도덕관념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보였습니다. 학부모들은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눈짓을 주며
늘 그래왔듯 영혼 없고 알맹이 없는 거짓 반성쇼와 눈물의 핑계서사를 시작하려 하죠. 도저히 봐줄 수 없는 그들의 쇼에 최강석 교육부 장관은 분노하며 학부모들의 가슴팍에 송곳 같은 명언을 사정없이 꽂아 넣습니다. 학부모님들, 다른 사람에게 절대 피해를 주면 안 된다. 타인의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안 된다. 이 지극히 당연하고 신성한 인간의 도리는 사실 여기 있는 학교나 국가가 아니라 당신들, 부모가 가정에서 목숨 걸고 가장 먼저 가르쳤어야 하는 겁니다. 부모가 그 기본을 가르치지 못하고 학교마저 교권이 무너져 가르치지 못하니 결국 아이들이 법을 비웃는 괴물이 되어 사회를 망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권보호국이 대신 나선 겁니다. 가해자는 절대로 그 어떤 순간에도 피해자보다 당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저지른 추악한 잘못에는 반드시 뼈가 바스러지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장관의 이 서슬퍼런 일침에도 불구하고 촉법 사인방의 리더인 민지웅은 진심 어린 반성은커녕 이 상황만 모면하면 다시 보복하겠다는 살기 어린 눈빛을 거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진정한 법의 심판을 내릴 최후의 열쇠는 따로 있었죠. 바로 이 사인방에게 강제로 흡입당하고 수천만 원의 돈을 뜯기며 영혼까지 착취당했던 진짜 피해자 오윤진 학생이 이말림 감독관의 도움으로 그 악마들 앞에 섭니다. 윤진이는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목소리 속에서도 단호하고 강인한 눈빛으로 가해자들을 응시하며 선포합니다. 난 너희들을 죽어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용서 안 해. 윤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외칩니다. 잘못은 저 괴물들이 저질렀는데 왜 매번 피해자인 내가 겁에 질려 숨어 다녀야 하고 내가 학교를 도망쳐야 하냐면서 말이죠. 피해자에 맺힌 절규 앞에 이성을 잃은 리더 민지웅이 전현이 진짜 죽고 싶나? 라며 윤진이를 죽이려고 칼부림하듯 달려들지만 곁에 서 있던 이말림 감독관의 자비 없는 한 방에 그대로 바닥에 처박히며 완전히 제압당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촉법 사인방은 자신들이 그토록 무기로 삼았던 만 14세 미만의 촉법 기한이 완전히 끝나는 그날까지 단 하루의 가석방도 없이 소년 교도소 독방에서 차가운 수감 생활을 이어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교육부 장관 최강석은 전 국민을 향해 앞으로 법의 이름을 더럽히는 모든 촉법소년 범죄는 우리 교권보호국이 직접 엄하게 가르치겠다라는 엄중한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다시 교도소 철창 안으로 끌려 들어간 촉법 사인방의 귀에는 자신들이 과거 피해자들을 조롱하며 뱉었던 대사가 부메랑처럼 날아와 꽂힙니다. 야,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안 그래? 특히 6화의 엔딩은 정말 많은 생각거리와 전율을 안겨주었습니다. 소년 교도소 안에서 이 촉법 사인방의 군기를 확실하게 잡으며 교권국의 교육을 도왔던 한 의문의 소년범이 있었죠. 알고 보니 그 소년은 과거 극심한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신을 괴롭히던 가해자들을 모조리 처단하고 스스로 교도소에 들어온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진짜 피해자였습니다. 나와지는 그 소년에게 시원한 콜라 한 캔을 주며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는데요. 그러자 그 소년범은 자신이 먼저 돕겠다고 한 거라며 콜라를 받아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감독관님, 하나만 약속해주세요. 이 세상에 다시는 저 같은 놈이 안 나오게 해주세요. 자신이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의 악순환을 고작 콜라 한 잔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이 차가운 철창 안의 슬픔을 미래의 다른 아이들은 절대 경험하지 않게 해달라는 한 소년범의 진심 어린 눈물과 후회. 교권보호국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 본질적인 사명을 보여주는 최고의 명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감동도 잠시, 6화의 최종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직전 역대급 탑티어 충격 반전이 터져나옵니다. 교도소 안에서 촉법의 리더 민지웅이 다른 죄수에게 기습 칼빵을 맞아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의 순간 미스터리한 한 소년 수감자가 날카롭게 몸을 날려 그 칼날을 막아내며 민지웅을 구해낸 것이죠. 그리고 비춰지는 그의 얼굴. 놀랍게도 그는 과거 나와진 감독관의 약혼녀를 잔인하게 살해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었습니다. 원수와의 충격적인 재회를 예고하며 6화의 막이 내리는데 정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다음 화를 안 보고는 못 배기게 만드는 완벽한 드라마적 연출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참교육 5화와 6화를 연달아 보면서 저는 깊은 서글픔과 동시에 형용할 수 없는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이번 회차들이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선량한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짓밟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그리고 마약 유통까지 손을 대면서도 촉법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비웃는 청소년들. 이들은 모두 사회가 정해놓은 약자 보호 제도를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악용한 빌런들이었습니다. 제도와 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 누구도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 드라마는 교권보호국이라는 강력한 판타지를 통해 대중의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었습니다. 현실 교육부 장관이라는 직책을 이토록 카리스마 넘치고 멋지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성민 배우가 보여준 최강석 장관의 뚝심은 이 시대가 원하는 진짜 올바른 어른의 표상이었습니다. 단순히 빌런을 패는 재미를 넘어 과연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처절하게 웅변한 참교육 5-6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뜨거운 감상평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도파민을 가득 채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과거 약혼녀를 죽인 원수와의 본격적인 핏빛 대립이 시작될 7화, 8화 리뷰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도파민 팡팡 터지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